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통일하지 맙시다. 우리 남북한이 그냥 평화롭게만 살자. 전쟁하지 말고. 그것을 한반도 분단 고착형 평화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제가 잠깐 발음은 좋지 않은데 divorce plus reconciliation. divorce, 이혼 플러스 reconciliation, 화해. 이혼한 상태에서 같이 살지 말자.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데 싸우지 말자. 화해하고, 그렇다고 재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혼한 상태에서 화해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선진통일 전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넘버 1을 보세요. 북한 급변 사태. 북한 급변 사태가 날 때에 북한 동포들은 난민이 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김정은 참수작전이 미국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퍼펙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중국하고도 완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러시아 거의 동의했습니다.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군사작전은 밤에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뉴스를 딱 틀어보면은 긴급 뉴스로 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의해서 김정은 참수작전이 일어나든 블러디 노즈, 코피 전략이 공격이 일어나든 북한의 강력한 독재자가 일순간에 없어졌다. 또는 북한 내부의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스텝다운 됐다. 제거됐다. 한번 후자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 내부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제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중앙 통제가 없어지면 약탈자가 됩니다. 북한은 한 300만 명이 인민군, 보위부, 안전성 한 300만 명으로 봐요. 300만 명은 인민들, 동포들이 갖고 있는 돈과 식량을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은 찌르고 죽일 겁니다. 다친 동포들은 의약품을 찾아서 헤맬 거예요. 불안해서 신변의 담보를 위해서 어디론가 의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2200만의 북한 동포들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두 가지 길이에요. 38선을 무너뜨리고 독일처럼 남한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4km의 지뢰가 엄청나게 묻혀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는 없어요. 배 타고 남한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쉽게 압록강 두만강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배 타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마음의 38선이 있어가지고 쉽진 않아요, 사실은. 제일 쉬운 선택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중국은요,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정은이가 참수가 당하면 압록강 두만강 북한 땅 100km 지점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북한을 안정화시킬 친중국 지도자를 세운다예요. 그게 넘버 2입니다. 그러면 중국 잘 보이세요, 이거? 2번 친중국 지도 체제가 세워지면 3번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원하던 북한 동해바다, 지금은 어업 채취권만 중국이 북한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해바다 전체의 고기뿐만 아니라
해양 세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어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천진항에 있는 군함이 북한 동해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동해바다에서 중국 군함이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을 중국 군함이 다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3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닌 시스파이어가 아니라 이제는 국경선이 되는 거예요. 내셔널 보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의 섬이 되는 거예요. 섬이. 그러면 4번 신사대주의 국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에는 1년에 100조의 교역량이고 중국에는 200조 정도의 교역량입니다. 우리 행정부가 정책을 결정해도 중국에서 NO 하면은 대한민국 행정부는 집행이 어려운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사드로 이미 중국은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친중국 채널들이 가동이 돼서 친중국 성향의 사람이 꽉 포진해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노린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신사대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조선시대에 왕이 되려면 중국 황제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거기서 벗어난 건 대한민국 조선 자력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1895년 일본이 중국 청을 쳤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중국의 사대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중국의 사대주의 국가가 된다. 이것이 미국, 일본, 대한민국 학자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북한은 중국의 동북 제4성이 돼버리고 또는 제2만주국이 되고 또는 제2티벳 국가가 되고 중국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신사대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자들이 뭐로 근본을 삼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회피론과 무관심에 그 근거를 두는 겁니다. 북한에서 1954년 이후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선교회별로 순교자의 수는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발표해요. 정말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0명은 넘는다. 전쟁 중에 죽은 순교자 말고요. 휴전 이후부터. 터툴리아는 교부신학자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토마스 27세에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고 조선말로 성경책을 뿌리며 참수당한 토마스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 토마스의 피, 순교자의 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죽게 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았다. 그래서 죽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죽게 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순교자의 피의 부르짖음이 북한 땅에 지금 채워져 흘러 넘치는 때가 와요. 핵은 비핵화시킬 수 있어요. 핵은 공격으로 없앨 수 있어요. 미국이 할 수도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지울 수도 없습니다. 핵으로 파괴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더 강하냐? 핵보다 피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보도에 미국의 공격, 북한 핵 문제, 이것에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잘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눈은 뭐를 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북한 땅에 흘린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부르짖고 있다. 우리가 핵과 전쟁의 기운이 한반도에 감돌 때 우리의 기도의 핵심, 전곡을 찌르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 북한 땅에 뿌리신 피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백성들은요,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북한 백성들은 세계 선교를 향해 택함 받은 제사장 민족이다. 가난해서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지금은 가난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사장 민족으로 택한 백성으로 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정확한 시야입니다. 통일은 세계 선교의 통로다. 이 디렉션을 보는 게 중요해요.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해요.